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아주 통상적인 그 아주 표준적인 연금의 현금 흐름 다 같다고 그랬죠? 다 같고요. 각 캐시플로우들이 다 같고, 자, 이런 경우 현재 가치 계산하는데 이게 같다 보니까 이게 식이 좀 간략히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 첫 번째 캐시플로우, 두 번째 캐시플로우, 세 번째 캐시플로우 이것들이 다 같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특별하게 이와 같이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금 또는 연금 구조다 라고 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C를 할인하고 두 번째 C를 할인하고 n 번째 C를 다 할인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야. 등비 수열의 합. 자, 공비가 뭘까? 주의해야 되는 게, 공비가 1 플러스 R이 공비가 아니라 1 플러스 R분의 1, 이게 공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간략화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이게 다 다르면, 이게 다 이렇게 n-1 이게 다 다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략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다 같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가 되고, 등비수열의 합이다 보니까 이게 n이 뭐 100이건 200이건 얼마든지 간다 하더라도, 자, 아래와 같이 우리가 식이 간단히 되겠습니다. 자, 1 빼기 공비 주의해야 돼요. 1 플러스 R이 공비가 아니라 1 플러스 R분의 1이 공비가 되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초항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놈, 제일 앞에 있는 놈이 오고, 그래서 1 빼기 밑에 있는 공비의 몇 승, 요거 잘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 1승, 2승, n승, 그래서 n개가 합해지고 있네. 총 몇 개가? n개가. 그래서 n승. 그리고 나서 위아래 간략하게 이거 캔슬아웃 해주면은 이게 R분의 C하고 이런 걸로 나오게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각각을 하나씩 다 계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n이 뭐 200이 되건 300이 되건 간에 아무리 큰 수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되니까, 자, R 넣고 여기다 C 넣고, 그리고 1 빼기 1 플러스 R 분의 이거 전체 몇 승? n승이다. 이게 만약 200이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200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식이 훨씬 간략하게 된다. 뭐 그런 간략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캐시플로우가 다 같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금 보세요. 지금 앞서 봤던 거는 1기부터 2기, n기까지 각각 다 C가 들어온 캐시플로우를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 t 이퀄 0 시점에서 평가를 하니까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 시점으로 전부 다 환산해 가지고 다 합쳐라, 그것도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시점으로 다 환산해 가지고 합쳐라 그러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쵸? 어떻게 하느냐, 앞쪽에 있는 거는 디스카운트 해주면 되고, 이 뒤에 있는 건 뭐 해주면 되고, R로 컴파운딩을 해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지 우리가 다 1기 시점에 맞추던지 2기 시점에 맞추던지 3기 시점에 맞추던지 n기 시점에 맞추던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시점으로 다 맞춰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계산, 또는 요 보통 미래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미래 만기 이 시점에서의 가치를 다 환산하는 거, 요런 계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의 값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 시점 환산시켜서,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식이 되겠는데, 첫 번째 R이, 자, 첫 번째 C가, 자, 보세요. 요 C가 얼마만큼, 몇 번, 이렇게, n-1만큼, 몇 번, n-1번, 뭐가 돼? 컴파운딩이 돼. 두 번째 C는 n-2만큼, 그래서, 제 n-1기 시점의 C는 한 번, 요 C는 한 번 컴파운딩 되고, 제일 마지막 C는 컴파운딩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응용 문제로 아마 이 문제를 좀 많이 풀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앞서 봤듯이 이렇게 밑에 R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이 시점에 맞춰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뭔가 이렇게 예금 예치를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받는 원리 합계가 얼마냐, 요런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의 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 등비 수열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비가 이게 복잡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더 나아? 이 방향으로 보는 게 낫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비가 뭐가 1 플러스 R이 되죠. 그러니까 1 빼기 공비 1 플러스 R 이거 분의 첫 번째 항 이거죠. 이 방향에서 보는 거니까 C 곱하기 1 빼기 1 플러스 R의 몇 승이다. 자, 요게 1 플러스 R의 몇 승, 여기는 0승이 있고 여기는 1승이 있고 해서 이게 n-1까지 가니까 총 몇 개가 합해져? n개가 합해져. n개가.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요거 이제 다 캔슬 아웃 돼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이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요 시점에서 우리가 FVN이라고 하는 걸 계산했잖아? 어떻게? 얘들 앞에 있는 거 다 컴파운딩 하고, 얘도 컴파운딩 하고, 얘도 컴파운딩 하고, 모든 C들을 다 컴파운딩 해가지고, 요 시점에서의 FV를 이거 계산하면은, 얘를 다시 R의 몇 기간으로, N 기간으로 거꾸로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다시 1 플러스 R의 몇 승으로, N승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그게 정확히 뭐가 돼야 된다? 아까 계산했던, 요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식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역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계산된 PV0를 어떻게 R로 몇 번, 1 플러스 R에 몇 번, N번 컴파운딩 하면은 바로 정확히 또 뭐가 돼야 돼? 요게 돼야 FVN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고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다 쉽게 계산들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연습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문제는 요거 풀어라.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합의 형태로 나와가지고 뭐 답을 정확히 내라 뭐 이런 거 했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점으로 환산하는 거 했고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시점으로 환산하는 거 했고 이 두 시점 간에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연금하고 유사한 구조를 갖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계약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대표적으로 원리금 교등분할 상환 이게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돈 빌린 다음에 갚는 상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아까 이제 주로 두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요거랑 이거 얘기했었는데, 일단 이제 단기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순수 할인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티빌 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970달러에 사서, 중간에 뭐 이자 받고 그런 거 없고 나중에 얼마로 돌려받아? 1000달러로 무조건 돌려받아.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970달러에 사고 나서 여기에 더해지는 뭐 얼마가? 30달러가 이게 사실 뭐다? 이자인데 중간에 이자 한 번도 안 주고 막판에 원금과 이자 한 번에 몰아서 준다. 이건 주로 이제 어떨 때?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돈 빌릴 때. 보통 우리가 순수 할인 상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뒤에서 그 채권에서 많이 공부하게 되는 국채나 회사채 아주 표준적인 이표채. 자, 이표채는 기본적으로 저 채권 같은 그 중간중간에 이표라고 해서 이자를 찔끔찔끔 줘요. 이렇게 찔끔찔끔 주다가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레스트 온리야. 중간중간에 뭐만 이자만 찔끔찔끔 주다가 나중에 이자만 인터레스트 온리 이자만 내다가 제일 나중에 원금 와장창 갚는다 라는 거고. 자, 앞서 얘기했던 원리금 교등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매 기에 PMT라고 하는 금액을 매 그 기에 갚는 금액이 같아요. 같은 금액을 매 기의 끝까지 만기까지 내다 보면 원금과 이자가 자연스럽게 다 갚아지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원리금 교등분할 상환이다 라고 했었고, 요거 말고 이제 그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주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요게 이제 매기의 PMT가 다 같이 들어가게 똑같이 들어가는 같은 이 캐시플로우가 어떻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다? 연금 구조다. 자, 근데 이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어디서 보통 많이 등장을 하냐면은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은 보통 이제 큰 돈 빌리면 내가 집 사겠다고 뭐 몇 억씩 빌리게 되면은 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진정을 시키려고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규제로서 권고를 한 게, 이자 우선 상환 방식으로 대출 갚는 거 대출하지 말고
전부 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다. 그러면은 대출을 좀 적게 해요. 왜냐하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연금 구조를 활용해서 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응용 사례가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했다. 이것도 보통 거의 대부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무슨 뭐 자동차 할부금융했다, 내가 차 샀다,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 샀다. 근데 보통 이제 2천만 원 돈 내라. 그리고 2천 빚어주겠다. 뭐 이래요.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에 파이낸스 회사 같이 있죠. 뭐 현대도 그렇고 해외 외국차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 2천만 원을 빌려주는 원금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48개월간 월마다 얼마씩 내라. 뭐 이런 거죠. 월마다. 그래서 월마다 내는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는 안 같은 게 어느 때는 30일이고 어느 때는 31일이고 그 차이가 좀 있긴 한 건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금액을 얼마만큼 뭐 만기 48개월이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금액 이거 매번 몇십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이니까 내다 보면은 요걸 이제 보통 매번 내는 금액 요걸 뭐라고 한다고? PMT라고 한다고. PMT를 매번 내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만기에 가서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다 갚아지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할부 금융에서도 이런 형태의 상환에 따른 할부 금융을 해주고 있어요. 영구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annuity 아니고 우리가 이 perpetuity라고 하고 딴 거 없고 그냥 점점점 만기가 없어. 만기가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느냐면은 이게 18세기, 17세기 그때 막 영국 왕실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려면 재정 지출이 많잖아요. 군비 지출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도 정부가 돈 모자라면은 국채 발행을 하듯이 국채 발행은 아니고 이제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금 우리 보통 영란은행이라고 하고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어떤 공적인 기능을 위해서 탄생한 은행이 아니고 원래 그냥 민간 상업은행이고 민간 상업은행이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주로 이제 영국 왕실하고 많이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왕실이 이런 약속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편의상 연이라고 할게요. 보통 월이겠지만은 해마다 내가 같은 금액을 그리고 이자를 영원히 왕실 망할 때까지 뭐 왕실 망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영원히 지불을 할 테니까 지금 돈 좀 빌려줘. 이런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영국 왕실이 지금도 이른바 요거 이제 컨솔 계약이라고 하는데 컨솔 채권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영구채라고 하는데 영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17, 18세기에 자금 조달하고 영국 왕실이 지금도 이자를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에 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같은 할인율로 지금 이 같은 금액을 디스카운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다 보니까 다 캔슬아웃 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R분의 C가 돼. R분의 C.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계약하기를 자, 영란은행아 내가 연 5%로 돈 좀 빌리자. 내가 해마다 예를 들어서 100파운드 주겠다. 100파운드. 뭐 이렇게 표시하나요? 네, 100파운드 주겠다.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럼 얼마 빌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매년, 이게 만약에 해마다 지금 100파운드를 영원히 내는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100파운드 나누기 5가 아니라 뭐야? 0.05지. 0.05. 그럼 이게 얼마예요? 0.05니까 이게 5분의 얼마가 돼? 만이 되고 결국은 200. 어떻게 돼? 2,000 파운드를 빌렸겠죠. 예를 들자면은 자, 이런 구조. 요것도 연금인데 만기가 없기 때문에 영구연금이고 이거를 응용한 사례가 바로 영국 왕실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부터 조달한 컨솔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영구연금이 공식이 쉽잖아요. 아까 우리는 어떤 연기에서 우리가 N기를 바라보면서 N기 만기인 그런 연금의 구조는 아까 우리가 R분의 C 곱하기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에 이거에 뭐 n승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하게 됐었었는데, 이게 n이 우리가 계속 무한대로 가게 돼 영구연금이다 계속 c 이런 그 캐시플로우 발생하면은 이런 영구연금의 가치는 r분의 c잖아. r분의 c 간단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거는요,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n기 시점까지의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영원한 영구연금에서 n기 그 시점에서의 다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영구연금의 가치를 어떻게 뺀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시점에서 1기, 2기에서 n기까지의 C가 발생을 하는, C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이것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영원히 C가 발생하는 영구연금의 가치로부터 n기 시점에서 영원히 C가 발생하는 영구연금의 가치를 어떻게 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영구연금이면은 이게 R분의 C고요. 여기도 R분의 C가 되지. R분의 C. 그러니까 빼면 0이야? 그거 아니죠? 요거는 지금 R분의 C고, 이건 언제 R분의 C야? n번째 시점에서 R분의 C니까 지금 시점으로 빼려면 이거 빼기, 여기서 R분의 C 그냥 빼면 안 되고, 요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현재 시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1 플러스 R에 어떻게 n승으로 이와 같이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연금 0기 시점에서 1기의 C, 2기의 C, n기의 C가 발생을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연금의 가치, 그 포뮬라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주의로 환기시켜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구연금의 포뮬라가 이제 쉽기 때문에 영구연금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만기가 있는 연금의 가치를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C를 1 플러스 R로, C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C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다 나눈 거를 현재 이거 다 합한 거, 그거를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을 하든지 뭐 당연히 어떻게 된다? 똑같겠습니다. 그쵸? 자, 이 모기지. 자, 이자율이 10% 계약이고 20년 만기고 매월이야. 보통 이제 매월이에요. 보통 우리 은행 가서 돈 빌리면은 매월 그 뭐 이자든 뭐 PMT든 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매년 9,000달러를 지불을 하겠다고 차주가 와서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은행은 얼마 대출해줘?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금리 10%로 20년 만기로 해서 매년 9,000달러 내는 걸로 합의가 됐어. 자, 그럼 은행은 이 사람한테 얼마 빌려줄 수 있느냐? 자, 은행 입장에서는 매기에 9,000, 두 번째도 9,000, 그래서 언제까지? 1년, 2년 해서 언제까지? 20년까지 9,000달러가 들어오는 이런 계약이니까 현재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 요거를 디스카운트, 요걸 디스카운트, 요걸 디스카운트. 뭘로? 할인율 얼로? 10%로. 그러니까 10% 디스카운트하고, 두 번째가 10% 디스카운트하고 20년 후 시점의 거를 어떻게 10% 디스카운트 해서 요거 계산한다.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엑셀에 넣어가지고 20개 쭉 계산해서 그냥 합쳐줘도 되고, 계산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거 다 두드려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아까 봤듯이 어떻게 계산해요? 0.1분의 9,000 그리고 1 빼기 1 플러스 0.1 이거의 1분의 1의 몇 승? 20승 뭐 이렇게 계산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또는 엑셀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76,622불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요거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1억원 대출을 하는데 만기 3년 금리 6%. 근데 보통 이제 은행 가면은 이게 해마다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12번 월마다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계산의 편의상 1년에 한 번 PMT를 납부한다. PMT를 납부하는 뭐다?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대출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는 PMT가 얼마냐는 거고, 얼마 빌렸는데 1억 빌렸는데, 앞에 문제는 PMT를 알려주고 얼마 빌려줄 수 있느냐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역으로 얼마 빌렸는데 그래서 해마다 3년간, 이거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죠. 1년, 2년, 3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고, 이때 PMT 내고 이때 PMT 내고 이때 PMT 내면은 이게 결국 내가 1억원에 대해서 6% 금리로 해가지고
그 금리까지 다 감안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매년 내야 되는 PMT가 얼마냐? 이거는 이거죠. 자, 이 뭔지 모르겠지만 미지수 P를 얼마로? 6%. 1년 후. 두 번째 P를 또 어떻게? 2년 후니까 연 6%. 세 번째 P를 얼마로? 연 6%로 몇 년? 3년. 3년. 디스카운트 하면 이게 현재 얼마? 지금 빌려준 얼마 가야 돼?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지.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갖고 왔다 갔다 풀면 여러분들 P가 얼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쉽게 나오는 거지, 뭐. 이거는. 여기 있는 요거 계산해서 P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계산하면은, 우리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은, P가 그냥 나오게 다시 해서 우리가 뭘 구했다? PMT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응용을 잘 하실 수가 있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 근데 뭐, 비싼 자동차 사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짜리 사겠다. 근데 이제 뭐 1천만 원이면 보통 2천만 원 정도 먼저 내라고 해요. 2천만 원 내고, 그리고 4천만 원은 원리금 교통불안 상환 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는 여기다 4% 적용하겠고, 그리고 60개월 할부를 하겠다. 60개월 할부를 하겠다. 그럼 이거 월마다 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월마다 내는 PMT가 얼마냐? 내가 4천만 원 지금 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회사의 계열사인 어떤 뭐 파이낸스 회사에서 4천만 원을 할부금융 받는 거죠. 연 금리는 4%. 이건 당연히 연리고 60개월 할부고. 자, 그래서 자, 달마다 얼마 내느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때는 거는 요거는 연 4%니까 월율로 바꾸려면 4를 어떻게 1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월 얼마로 0.25%로 우리가 이 0.25%인가 얼마죠? 이게 3분의 1. 3분의 1은 그러니까 0.3333%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할부금융을 알게 모르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휴대폰 살 때 이 할부금융 계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계값 매번 여러분들 달마다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휴대폰 되게 비싸지. 100만 원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리점에서 뭐 고객님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30만 원 디스카운트 해줄게요. 뭐 이렇게 영업을 하죠. 그래서 30만 원 빼. 그럼 70만 원 남잖아. 이게 기계값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안 내셔도 돼요. 뭐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겠다? 이거를 3년 얼마로 예를 들어서 약정기간 36개월로 해가지고 3년 36개월로 해서 여기 보통 금리가 우리가 달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되는 거야?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해서 금리가 얼마일까 이걸 잘 계산 안 해보는데, 보통 이제 이런 계약에 들어가는 금리가 적어도 한 뭐 7% 내지 한 뭐 10%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꽤 센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유동성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 휴대폰을 살 때 굳이 이 약정 계약, 물론 이제 이 3년 약정 계약을 막 하라고 하지. 그래야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뭐 이게 뭐 7천만 원도 아니고 지금 70만 원을 지금이면은 나 차라리 지금 내는 게 나아요. 여기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는 금리가, 물론 달마다 이제 내가 내는 금액이 얼마 뭐 4, 5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뭐 4만 5천 원이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36개월간 달마다 얼마씩 4만 5천 원씩 내면은 된다. 이 폰 파는 사람이 그러죠. 폰 파는 데서.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계약이다. 지금 당장 70만 원 없어도. 근데 여기에 내재되는 금리가 굉장히 비싸요. 꽤 비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경우에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하고 달마다 뭐 이런 4만 원 낸다고 해봅시다. 4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 내재되는 금리가 얼마냐?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IRR로 풀어야 되는데,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70만 원 지금 일종의 이제 할부금융 받는 건데 휴대폰 사느라고, 이건 36개월 기간으로 하고 연 금리가 예를 들어 7%다. 그럼 PMT가 얼마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한 구조죠. 지금 월마다가 아니라 연마다 PMT 이걸 내고, 금리가 얼마고 6%고 해마다 6%고 총 3년이고, 그래서 PMT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앞서 봤던 요 식을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래서 지금 1억을 빌려서 3년 만에 갚으려면 1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 한꺼번에 갚아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을 내려면 해마다 얼마씩을 3년간 내면 된다? 해마다 3,741만원 정도를 해마다 내면,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내면은 1억 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다 갚아진다. 갚아진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내가 결국은 3년간 이거 곱하기 3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얼마야? 예를 들어서 37에 21, 뭐, 예를 1억, 1억 1,100만 원이다. 대략, 이게. 1억 1,100만 원을 내고, 내가 원금은 1억이니까, 대략 1,100만 원이 3년간 이자인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게 내는 시점이 매년 어떻게 3,700만 원, 3,700만 원, 3,700만 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합쳐서 1억 1,100만 원 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3,741만 원을 3년간 내는 거니까 총 대략 1억 1,100만 원 정도 내서 1억 빼가지고 그 1,100만 원 정도가 총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물론 근사적인 계산은 돼요. 1억에 대해서 1,100만 원이니까 3년간 11%고, 그럼 이게 3년간 연율로 바꾸면은 대충 이게 얼마? 3은 9, 3.6%? 근데 아까 우리가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6%였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해서 상당히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계산을, 이게 뭐 근사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PMT를 자, 낼 때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갚아지는지 그 상환 테이블을 그려본 겁니다. 이 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지금 1억을 빌려, 기초 잔액 1억 빌린 거야. 내가 1기 말에 가서 2기 말에 가서 3기 말에 가서 다 똑같이 PMT 얼마나? 3,741만원, 3,741만, 3,740만 똑같아. 여기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요게 바로 사실 뭐 이 지급액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PMT다. PMT고. 자, 요 이자 6%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 6%니까 1억에 대해서 6%니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600만 원. 근데 나는 얼마를 내? 3,700만 원을 내니까 600만 원은 원금 갖고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미안합니다. 다시 거꾸로 할게요. 이자가 600만 원이니까 이자 6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원금 갚는 거야. 원금 갚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PMT 3,741만 원을 내는데 이 중에 1억에 대한 얼마? 600만 원, 6%에 해당하는 600만 원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제외하면 내가 사실 3,141만 원의 원금을 갚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모르타이즈 돼서 기말에 내가 빌린 돈 잔고가 이제 1억이 아니라 6,858만 원이 되고, 2기로 넘어가면은 요게 그대로, 요 값이 그대로 기초의 원금 잔액이 되죠. 그쵸? 자, 이번 기에도 얼마를 내? 기말에 가서 3,741만 원을 내. 이번 기의 이자는 전 기의 이자보다 좀 싸요. 왜? 원금이 줄었기 때문에. 원금이 줄죠. 그쵸? 그래서 이번 기의 6% 이자는 411만 원 정도가 돼. 그럼 내가 지금 내는 3,741만 원에 지금 이자가 411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자 내는 거고,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29만 원 또 뭐 하는 거야? 원금 까는 거죠. 그 원금 까면은 이제 남는 원금은 얼마가 돼? 기말에 3,529만 원이 돼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기 초로 가게 되면 3,529만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기초에 3,529만 원이고, 역시 이번 기에도 얼마를 내? 3,741만 원 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이자가 아까처럼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했던 이자보다 계속 이자는 어떻게 돼? 6%지만은 줄어들게 돼. 왜? 지금 이 기초 잔고가 계속 줄었으니까. 계속 그 원금이 갚아졌잖아요. 그래서 3,529만 원에 6%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211만 원 정도가 돼. 211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자 요거 갚는 거고, 이자를 뺀 나머지는 원금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이거까지 까게 되면 마지막 만기가 되면은 남는 잔고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정확히 0원이 돼야 된다. 정확히 0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그 46개월 할부건, 36개월 할부건, 48개월 할부건, 60개월 할부건 간에
월마다 이렇게 갚아갔을 때 동일한 PMT를 갚아갔을 때 매월마다 기초 처음에 내가 빌렸던 금액에서 이자하고 원금이 어떻게 갚아지면서 원금이 어떻게 까여가는지를 테이블로 정확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고, 물론 이제 다만 중간에 점 얼마 점 얼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그 라운딩 에러, 이거 대충 우리가 반올림 소수 아래쪽 반올림 하다 보면은 제일 막판에 무슨 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뒤에 소수 뭐 넷째 자리까지 이제 다 뭐 정확히 계산한다면, 물론 이제 엑셀에는 그 표시가 안 되게끔 하고 계산한다면은 제일 정확히 끝에 뭐가 0으로 딱 떨어져야 맞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예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 코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좀 이제 잘못 계산하는 거를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불연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1기의 캐시플로우다, 0기 1기잖아요. 1기는 이거 전체 다인데 1기에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뭐 200원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캐시플로우가 달러 나간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암묵적으로 1기 도대체 언제, 어느 때야, 어느 때 암묵적으로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가? 기말 시점은 얘기하는 거다. 기말 시점 무조건 언제다? 기말 시점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도 내가 예금을 뭐 1기에 C를 하고 2기에 C를 하고 3기에 C를 해서 계속 C를 했을 때 나중에 원리합계가 얼마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요 시점에서의 FV 구하는 문제, 그때도 기말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첫 기에 C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얘기가 없으면은 무조건 지금기는 없고 지금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부터 캐시플로우 발생해? 1기 후부터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든가 뭐 하여튼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NET 듀 선불연금은 일반적인 연금 구조는 기말이 기준이지만 이 선불연금은 기초에 C를 내, 기초에 C를 내서 제일 마지막 기에도 기초에 C를 내고 마지막에 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한 칸 어떻게 앞으로 온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연금의 가치를 계산을 해봐. 일반 연금의 가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할인율 1 플러스 R을 곱하면 땡겨 오면 그게 바로 뭐가 돼? 선불연금의 가치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겠지. 자, 그래서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선불연금의 가치는 요거고요. 왜냐하면 첫 기부터 있잖아. 일반적인 연금은 1기 후 시점부터,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식이고, 이 선불연금은 지금 당장부터 이게 C의 캐시플로우 발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요 항이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거 등비수열의 합, 요것도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 보면은 결국은 요 밑에 식에, 요 식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은 바로 정확히 뭐가 된다? 위에 식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 좀 잘못됐네요. 자, 일반적인 우리 연금에다가 어떻게 1 플러스 R만큼 우리가 땡기면 좀 더 앞이니까 땡기면은 뭐가 된다? 이 NET 듀 선불연금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장연금은요, 보시다시피 성장연금은 일반적으로 C가 C보다 커. GA 레이스로 커졌어. 그 다음에도 GA 레이스로 커져. 그래서 매번 GA 레이스로 커지는 성장연금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은 이게 다 C면 C로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금의 구조하고는 어떻다? 다르지만 다만 매번 불어나는 그 캐시플로우의 그 증가율이 얼마로? G로 같을 때 우리가 이것도 연금의 어떤 그 약간의 베리에이션으로 취급을 해서 그 현재 가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뭐 식으로 치면은 첫 번째 C를 1 플러스 R로, 두 번째 C 곱하기 1 플러스 G를 C 곱하기 1 플러스 G, G에 대해서 커진 거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두 번째 끼니까, 이건 또 G에 대해서 또 한번 커지는 거니까 이거를 몇 번째? 세 번째 끼로,
자,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거든요. n번째 끼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보면은 공비가 뭐야?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 요게 공비가 돼요. 그쵸? 그래서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고, 그리고 초항은 뭐야? 요거고, 1 플러스 r분의 c고,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1 빼기 요 공비의 몇 승, 이거 중요한데, 여기에 뭐야? 1승부터 해가지고 2승, 3승에서 어디까 n승까지니까 총 합해지는 항인수가 몇 개? n개. 그래서 위아래 캔슬아웃 하니까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나오게 돼요. 그쵸?